낙찰가가 시세보다 낮게 형성이 되면 그게 새로운 시세로 인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전세 수요도 줄어들고 전세가율도 무너지고 매매가도 추가 하락을 하겠죠. 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오늘은 한 단지에 아파트 매물, 아파트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지면 저는 그 물건은 절대 입찰하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영상 찍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물건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경매 물건이 막 10개 나왔다, 20개 나왔다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물건 번호라고 해서 물건 번호를 붙입니다. 물건 번호 10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단지에 아파트 매물 10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좀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싸게 사면 되고, 어떤 한 단지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쉬운 물건에, 그리고 층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물건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어떤 특정 물건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되고, 내가 눈치 싸움으로 이 물건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많은 물건들을 좀 봤는데, 그동안 제가 이런 물건들의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경매가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들을 좀 겪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물건들은 이제 법인 사업자나 아니면 임대 사업자, 그리고 시공사, PF 대출 이런 것들이 좀 껴 있어서 대부분 막 10개씩 경매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 갭 투자, 전세 끼고 매입했던 물건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전세 만기가 막 몰리고 임차인 보증금 문제가 되고 매도도 안 되니까 한꺼번에 경매로 물건이 나오는 겁니다. 경매라는 건 뭐 워낙 다양한 이유들로 물건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이유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내야 되는 이자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개인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물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물건이 막 10개씩 이렇게 나오면 좀 문제가 될 만한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10개씩 나오고 20개씩 나오면 시세라는 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게 형성이 되면 그게 새로운 시세로 인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전세 수요도 줄어들고 전세가율도 무너지고 매매가도 추가 하락을 하겠죠. 구조적으로는 좀 이렇게 됩니다. 경매 낙찰가가 서로 뭐 싸게 낙찰을 받았다라고 해도 낙찰자가 10명인 거죠. 그리고 이 10명이 한꺼번에 이 전세가나 매매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개사한테 의뢰를 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시세의 하단을 새로 만드는 격입니다. 주변 중개업소가 요즘 이 단지 낙찰가율이 이 정도예요라고 하면서 실거래를 낮춰버리는 사례들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실거래가가 떨어지면 KB 지수라든지 부동산원 지수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10개 단지 중에 일부 단지가 낙찰이 안 되었다라고 해도 다음 낙찰자는 더 싸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낙찰가 가격도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낙찰받는다라고 해도 지금 시세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1억의 아파트 단지 그리고 10개에 나와 있는 매물을 낙찰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9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세에 팔고 있는 것들이 뭐 1억 2천이다라고 하면 처음에 1억 1천에 내보려고 하겠죠. 근데 10명의 사람들이 몰리니까 나는 좀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1억 5백, 1억 뭐 이렇게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거래가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전세도 그렇게 맞춰버리게 되면 이 시세 자체가 큰 파도를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인 경우가 거의 100%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겁니다. 이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들은, 이 투자자들은 단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세를 끼고 뭐 어느 정도 향후 계획을 세워보는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100%의 투자자들은 빠르게 단타를 생각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매매가율이 순간적으로 낮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가율 같은 경우도 10% 이상 떨어진 경우들도 많아요. 매매가도 그때 막 10개, 15개 나왔던 단지들 좀 보면 1억 이상 하락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물론 떨어지는 이유가 이 10개 단지가 한꺼번에 눈치 싸움을 하면서 매매가를 낮춰서일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상황에 의해서 뭐 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10개 단지가 한꺼번에 매물이 나오면 이 매매가가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호가라고 하죠. 호가를 서로 다 낮춰서 빨리 팔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호가 자체가 낮아진다. 그러면 실거래가 자체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1억 물건들 입찰하셔서 낙찰 받으시고 수익 내신 분들 많아요. 근데 수익 내신 분들 보면 대부분 정말 빠르게
이게 순번이라고 하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순번이라고 하면 1, 2, 3 이렇게 상위권으로 먼저 치고 먼저 빠진 사람들이 돈을 벌고, 중간은 뭐 돈을 못 번 경우들도 있고, 마지막은 이 흔들리는 시세에 막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수익도 못 보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 지방 아파트에 묶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15개 막 이런 나온 물건들은 저는 조금 꺼려하는 편인 것 같아요. 굳이 뭐 좋은 물건들 많고, 굳이 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은 물건들 중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은데, 그런 물건들이 나오면 좀 핫하잖아요. 꼭 경매가 아니더라도 공매로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막 400개씩 나오는 것도 있고 300개씩 나오는 것도 있고 100개씩 나오시는 것도 있고, 그러면 뭐 단지가 뭐 한 1000세대인데 그런 물건들이 100개씩 나온다고만 해도 10%가 막 물건이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고, 10개만 나와도 이 시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를 하셔서 이런 물건들을 들어가실 거다라고 하면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 들었어요. 제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좀 싸게 살 수 있을까? 이걸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서 임장도 가본 적이 있고, 부동산 중개사분들에게 의뢰를 해본 적도 있고, 중개사분들에게 상황을 전달받아 본 적도 있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매 단지로 낙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중개사분께서. 아, 이 아파트 단지는 경매 단지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경매 당한 집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터가 안 좋다. 굳이 그 가격이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은데 굳이 경매 단지, 경매가 많이 나온 그 단지를 선택해서 들어가냐라는 것들도, 같은 여러 가지 선택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하면 좀 밀리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경매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가 서울을 제외한 지방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막 지방에서 이런 물건들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라고 해서 내가 눈치를 보고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빠르게 매도하고 빠르게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묶이는 경우도 많았어요. 심지어 그 시기는 상승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물건들 함부로 들어갔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물건들이 많잖아요. 경매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좋은 물건이 많은데 왜 굳이 어려운 물건을 자꾸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경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투자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리스크 낮은 것들로 내가 경험을 쌓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 안에서도 막 어려운 거 하려고 하고 이 안에서도 투자 수익률을 자꾸 높이려고 하다 보면, 수익률이 높이려고 하다 보면 자꾸 리스크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물건들 하다 보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 막 유튜브나 SNS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기 좋은 주제고 이야기하기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에 막 그런데 광고를 할 거예요. 광고라기보다는 뭐 컨텐츠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고 또 듣다 보면은 '아, 이거 뭐 누군가는 사 주겠지. 이건 누군가가 뭐 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던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나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서 이런 영상,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좋은 물건들 많아요. 진짜 부동산 꼭 이런 단지 아니더라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도 사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 많고, 그리고 천안, 아산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정말 세대수 좋고 그리고 공실률 없고 입지 좋고, 제가 교육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화성에 있는 아파트 정말 2주 만에 팔았습니다. 2주 만에. 2주 만에 지금 이 시기에 판 거예요. 누가 4년 만에 뭐 이런 시기가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 제가 교육하고 있는 분들은 뭐 거제, 울산, 부산 뭐 이런 데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고, 그렇게 수익을 내시면서 이분들은 조용히 돈을 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안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아, 이걸 이 좋은 걸 왜 안 해요? 이 좋은 걸 왜 계속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스컴이나 뉴스나 광고하는 컨텐츠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조용하게 어떤 분들이 돈을 벌고 있나, 경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조용하게 돈을 벌고 계시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무시하는 경우 많아요. 1,000만 원 벌었다, 2,000만 원 벌었다, 5,000만 원 벌었다 이렇게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경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야, 1,000만 원 벌려고 2,000만 원 벌려고 경매? 그거 안 해.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매라는 걸로 1,000만 원, 2,000만 원 못 벌면 1억, 2억 절대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요렇게 경험을 경매에서는 쌓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막 아파트 단지 10개, 20개 이렇게 나오는 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 입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정말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이거 물건을 대체할 만한 더 좋은 물건은 없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족이 경매를 하는데 이런 물건들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고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있다는 것도 잘 생각하시고 그 책임도 다 내가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아파트 단지에 많은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제 생각을 전달을 좀 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